한 예비 신혼부부가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만 척척 골라서 망설임 없이 결제하는데요. 그런데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집안에서 한 남성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결제 문자에 남성의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말이죠. 이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이 오빠가 기어이 큰 사고를 쳤다는 사방가족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여동생입니다. 오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오빠라는 남성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서 병원에서 거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오빠한테 이제 오냐오냐오냐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랐던 오빠가 이제 건강해졌죠. 그런데 10년 전에 큰 사고를 쳤어요. 왜냐하면 2달밖에 안 만난 여자를 막 데려오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2달밖에 안 만났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셨지만 알고 보니까 혼전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부모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결혼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돈이 너무 황당한 말을 꺼냈어요. 어떤? 네, 내 딸을 안심하고 시집 보낼 수 있게 그 집 재산 내역 좀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비 그래서 사돈 앞에서요? 네, 예비 사돈한테. 그래서 기막힌 요구를 듣고 그냥 당장 결혼을 업고 싶었는데 오빠가 집에 가지고 싹싹 빌면서 막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에는 재산 내역을 알려주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확인했어요. 아, 진짜 상견례 자리에서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야 돼. 진짜 했대요. 자, 실제 제보자 이 오빠의 여동생 얘기 들어보시죠. 결혼 전에 아빠는 좀 실수한 게 이거는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인데요. 여자 쪽에서 엄마가 된 사람이 아빠 재산 목록을 가져오라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바보같이 울면서 결혼시켜달라 하니까 그걸 떼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들끼리는 잘 살면 되겠다 해서 아빠는 해준 거였거든요. 아, 이게 진짜 있었군요, 진짜. 네, 근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한 번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발 아파트 한 채만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을 한 건데요. 집을 안 해오면 아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와우. 울며불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신 뭐 혼수는 아내가 잘해오겠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계속 안심시키면서 설득을 시켰는데요. 결국 부모님은 아들 앞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모아둔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아버지 명의의 카드를 주면서 정말 꼭 급할 때만 써라고 당부를 했는데 며칠 뒤에 이 집에서 쉬고 있던 아버지 휴대전화에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전자상가 한 곳에서 1,500만 원 결제 문자였는데요. 이 아버지가 바로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아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서 산 거다. 그래도 아빠 부담 안 되게 60개월 할부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60개월 할부로 하면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걸?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도대체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이제 2-3달 만에 다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태교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태교 여행 좀 보내주세요. 그 대신 저희가 동남아로 갈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아니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너네가 혼수 긁은 카드값 아직 할부금 갖고 있는데 너도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이 제발 철 좀 들어라 라고 좀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아들은 그냥 서운해하면서 반성을 한마디 반성하는 말도 없고 며칠 뒤 아들은 부모님에게 오히려 아내가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다. 저희 가족 일에는 이제는 관심을 끄시고 이제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아들이 연락을 끊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거죠. 자, 그렇게 연락을 끊은 지가 무려 8년이 지났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오빠가 계속 무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거고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오빠가 온 거예요, 집으로. 음료수 박스 하나 들고 찾아온 건데 그런데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모가 달라졌어요.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살이 쪽 빠지고 얼굴도 새카맣게 변하고 너무나 아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지금 별거하고 있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다 받았는데 더 이상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는데요. 부모님은 8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거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들의 이런 또 안타까운 모습 이런 걸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교수님 제발 여기서 더 번지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네, 아들은 개가천선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역시 그 아들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연락을 해봤더니 그래서 너 대출금 갚았니? 그랬더니 뭐 네, 저 막 이러면서 우물쭈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락을 또 끊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그 집에 강제 경매가 개시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집을 알고 있는 동네에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어요. 그 부동산에 찾아가서 혹시 이 집 사정을 좀 알고 계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부동산에서 그 집 며느리 명의로 새 아파트 산 거 모르세요? 그 며느님은 더 좋은 아파트에서 지금 자녀랑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시체말로 이 며느리한테 이 공사를 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그리고 빚 하나 없는 새 아파트의 집주인이 됐습니다. 그 부모님이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물어봤더니 투자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확히 어떤 투자인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부모님이 아들한테 뭐 네 명의로 빚내서 아파트 사줬냐 이렇게 타박했지만 아들은 또 왜 아내를 찾아가서 따졌냐 오히려 아내가 화가 났을까 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얼마 뒤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 아들이 며느리가 아들한테? 네, 며느리가 아들한테. 그래서 가족들은 이 10년 동안 며느리한테 이 아들이 단단히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일부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자, 신 변호사님부터요. 네. 재산 분할 당연히 이혼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혼을 하면서 법원에다 청구했으면은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이 오빠분이 뭐 특별히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빠분이 만약에 조정으로 내가 재산을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은 이게 조정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재판으로 무난히 넘어간다면은 법원에서는 합당한 재산 분할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손 변호사님도요. 네, 그리고 아예 그 전 단계에서 이 가족들이 이 오빠한테 돈 준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오빠를 상대로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사실 처음에 아파트 사준 거는 그냥 준 거예요. 뭐 조건이 없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준 거. 조건 없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기 힘들 것 같고 다만 5천만 원 빌려준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애초에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서 빌린 다음에 다른 데 썼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가까운 부모와 아들인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길게 볼 때 유리하겠느냐,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상견례 때 스톱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여달라고 했을 부모님께서는 때. 이 아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너무 안쓰럽고 아픈 아들이니까 너무 오냐하면서 키우셨는데 그게 독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들이 독립성이 없는 아들, 주도성도 없는 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삶의 판단력이 없는 것 같고 아내에게 결국에는 종속돼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끌려다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네, 이주형님 완전 당했네요라고 하셨고요. 묵향님 재산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결혼하고 싶을까라고 하셨습니다. KM킴님도 60개월 할부면 1,500이 150 되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